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2강 공연산업과 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화산업과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비슷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과 관련해서 실제 관계 법령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화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강의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공연 관련 이슈, 이런 쟁점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중요도, 그리고 시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제가 제 나름대로 선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 그 강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전체적인 그 공연 산업의 어떤 그런 그 시장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공연이란 무엇인지 그런 개념, 공연법이라고 하는 공연에 관한 기본법이 있거든요. 그 공연법에서는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공연법에서 규정된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공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점들,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한번 다 다운 받으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적 정의를 먼저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전환을 하고요. 예, 그 지금 공연법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작지는 않죠? 여러분 보실 때 혹시 아마 그 컴퓨터로 그 강의 영상 신청하시면 뭐 그렇게 뭐 그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제 공연법이 있습니다. 공연법. 이 공연법 역사는 꽤 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50년대, 그러니까 그 5.16 혁명 그 전후에 걸쳐서 이 공연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 전에요. 그래서 그 법의 역사는 꽤 깁니다. 공연법이라는 것이.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뭐 물론 지원 정책의 내용도 있었지만 그 규제 내용도 상당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이 공연법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공연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악, 무용, 연극, 연애, 국악, 고개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현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니까 뭐 노래, 음악,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무용도 들어가고요. 뭐 연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합 예술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또 공연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따가 잠깐 살펴볼 공연장의 안전과 사고에 관한 그 장과 관련해서도 이 공연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공연법에서는 이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그 공연 일수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연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그 관련 내용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공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사고 관련한 어떤 규제가 있는데요. 그 규제에 적용이 되는 그 공연장은 뭐 공연에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이 아니라 이 공연법에서는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만을 이제 공연장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은 이따 쭉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이라고 하는 요 이제 챕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무대 기계, 무대 조명, 무대 음향 이런 것 이 종류별로 1급에서 3급까지 그 자격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 제도도 있다라는 거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연법 관련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예. 지금 강의 영상 녹화하는데 여러 장애 요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무대 예술 전문인 요 자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쭉 보면 여기에 이제 무대 공연장 안전 시설 안전 진단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등록 제도도 있고 이제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연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영화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적습니다. 내용이 적고요. 아무래도 규제 측면에서는 영화법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등급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법에서는 등급 분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등급 분류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를 그 공연 주체 또는 공연 기획하는 어떤 자율에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청소년 유해물이냐 아니냐 그 점에 있어서만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용을 하고요. 이제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제도입니다. 이 공연법에서도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6조에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국내 공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둔 제도는 제 기억으로는 5.16 혁명 직후인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이 외국인 국내 공연에 대한 규제를 두었는데 그때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어떤 뮤지션 이런 국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됐거든요. 허가.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중간에 폐지됐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외국인 이제 국내 공연 이제 추천제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형태를 바꿔서 다시 이제 부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상당히 그 위헌성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과연 이런 이 추천제도가 사실상 사전 검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그 폐지의 어떤 또 부작용을 우려를 해서 폐지에 또 반대하는 그런 또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논란이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가 논란으로 떠오르게 한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관련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미넴, 외국인 가수가 있죠. 이 가수가 이제 2012년도에 국내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과 관련해서 바로 이 공연 추천제와 관련해서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 에미넴 공연을 기획을 했던 그러니까 에미넴을 국내에 불러들여서 공연을 했던 그 공연 기획사를 공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때 이제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지금도 하나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한창 이제 현대카드 이런 그 문화 마케팅 일환으로서 이런 슈퍼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시리즈로. 그때 이제 에미넴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연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고발을 했는데요. 그 고발 이유는 뭐냐면, 이 추천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을 국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물 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천을 받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꼭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관람하는 그 공연에 있어서는 그 청소년 유해물로서 고시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연 기획사가 추천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그 공연 프로그램 노래가 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목록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연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거기서 문제의 발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 뉴스를 보면 보니까 그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인 그러한 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연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연기획사를 공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만요. 화면이 또 움직이지 않네요. 네, 여기 보시면 공연법에도 제5조에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네, 벌칙 조항으로 보면 아까 제5조 1항이죠. 여기 보시면 제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 위반이다 해서 형사 고발을 그 공연 기획사가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추천제도와 직접적인 뭐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결국은 추천제도에 있어서의 그 신청을 할 때 그 제출한 그 곡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았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와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보면 바로 제6조의 그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해가지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 추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그 신고한 내용을 보고 이것은 추천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 추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연 기획사 입장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추천을 받지 않고 만약에 공연을 했다. 그러면 공연법 위반으로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외국 공연물에 공연 제한해가지고 그 공연 추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 내용이나 출연자가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의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이때에는 추천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내용이 있느냐를 또 살펴보면 비슷한 조항인데요. 자,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추천 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연에서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는 그러한 가사가 있다거나 그런 노래를 부른다거나 할 경우에는 공연 추천이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에미넴 사건에서도 실제 공연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일부가 이런 내용이어서 공연 추천 신청할 때 그것을 제출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공연 추천을 못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했다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그것이 발각이 돼서 공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던 거죠. 문제의 사안이 이제 거기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법 규정 내용을 보듯이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추천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추천을 안 했다, 거부했다라고 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서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은 공연을 진행하기 어렵고, 만약에 공연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공연의 가부를 결정하는 그러한 공연 기획사, 외국 뮤지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 의사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바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곡 추천 리스트를 보면서 이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추천 거부. 그럼 사실상 공연이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공연하기 전에 그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업계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 공연, 국내 공연 추천제 이것에 대한 어떤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2005년도에 2월 3일 날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화법,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서 2005년도 그 전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와 비슷한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해서 국내에 배포하려면 사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아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5년도에 이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으로 그 제도가 폐지됐던 것이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빗대어서 보면 과연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도도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이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도를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없어서인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이 제도가 계속 유효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이 관련 논문을 제가 올릴 텐데요. 바로
예, 바로 이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의 공법적 고찰이라고 해가지고요. 홍익대학교의 황창근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이 외국인 공연 추천 제도의 어떤 현역이라든가 그런 논란에 대한 그 연구를 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뭐 이거 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분의 이 논문의 결론에서도 여기 나와 있듯이 결론을 대신하여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서 이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내국인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제도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내국인과의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국인 공연에 대해서는 이 추천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내국인 공연 제도는 어떤 제한 없이 아주 프리하게 지금 기획, 공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국인 공연, 우리 내국인 뮤지션들 공연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공연에 있어서는 이러한 추천 제도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차별을 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과연 그 차별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러한 추천 제도의 입법 목적이 내국 공연 질서 및 공연 문화를 외국의 무분별한 저급 문화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그러나 사전 심사를 통하여 가능한지 꼭 그것을 사전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물론 이 공연 추천 제도의 그 목적은 바로 여기에 나왔듯이 또 외국의 어떤 그런 저급 문화 그런 것들 만약에 추천 제도가 없다면 이런 필터링이 없다면 외국의 어떤 저급 문화 또는 아주 지나친 어떤 성적인 그런 문화 그런 성적인 내용으로 하는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또 국내 공연의 어떤 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필터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상 우리 국내 뭐 이런 호텔에 외국인 무슨 이런 댄서들 이런들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들어온 곳이 이러한 추천 제도를 또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추천을 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댄서들이 뭐냐면 나중에 공연을 하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그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다른 데 취업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추천 제도 과정에서 뭐 좀 엄밀하게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러한 입법 목적이 과연 꼭 이러한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 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다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공연법에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과잉 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과연 그런 것들 여기 나온 것처럼 인터넷, 영화, 음반 등 다른 매체 국내 유입에 있어서는 이 공연 추천 제도와 같은 사전적인 허가의 성격을 가진 통제 제도가 없다. 꼭 이 공연에 있어서만 이런 차별적이고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떤 차별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즉 영화라든가 음반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 공연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대해서 이거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즉 어떤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내 공연 산업계에 있어서 하나의 규제 제도로서 왜냐하면 이 공연법에서도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공연법상 규제 제도로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시장 구조에 대해서 제가 까먹고 지나갔네요. 예. 그럼 이 다음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공연 산업에 대한 시장 구조하고 그 다음에 국내 공연 추천제와 관련해서 이 등급 분류가 공연에 있어서는 어떠한 등급 분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